선생님입니다. 저희가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두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사연을 보내줬어요. 자기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엄마는 남들이 보면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밖에서만 착한 엄마이고 집에서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온라인 수업했니? 오늘 숙제했니? 학원 숙제했니? 라고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를 믿지 못해서 자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두 얼굴의 엄마가 짜증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사연이 왔어요. 정말 공감되는 사연이에요. 맞습니다. 네. 엄마로서도 공감되고 아이로서도 공감되고 네. 친구가 이런 엄마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한 것 같고 불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는 엄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로 친구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얘기 들으시면서 사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일단 이 친구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엄마가 어떤 모습일 때 내 감정이 어떻다라고 느낀다고 자기 감정을 인식한 것이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나를 대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엄마가 매일매일 화를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눈빛과 말과 행동을 다르게 이중적인 메시지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이랑 덧붙여서 이 친구는 사실은 엄마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도 알아챈 거예요. 네. 그래서 비언어적 메시지는 사실은 의사소통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엄마의 정서, 그리고 엄마의 지금 심정의 어떤 느낌, 말은 하고 있지만 눈빛,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사람이랑 관계할 때 아주 이 친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엄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엄마가 웃고 있지만 어떤 뉘앙스로 하는지를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랑 뭔가 소통하려는 준비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에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도 이미 알고는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여러 모습들이 있고 한 사람 안에는 나쁜 모습, 좋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공존을 하고 있죠. 근데 친구가 이제 조금 속상하고 짜증난 건 제가 생각했을 땐 진솔성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이 관계를 할 때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엄마가 지금 너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좀 진솔하지 못한 척하는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했니? 잘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중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 그 진솔하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진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무언가가 불편한 건지를 이렇게 글로 안전한 그 환경 안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관계할 때 다 진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진솔하지 못했던 모습을 봤으면 엄마한테 사실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엄마가 엄마
나를 못 믿겠어? 나를 공부했는지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가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서 난 좀 불편해. 라고 표현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어머 그랬니 미안하다 이런 대답을 이런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이미 글로 어떤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한테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엄마에게 표현을 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네요. 맞아요. 엄마가 한 번에 이 얘기를 정말 잘 수용해주면 너무 좋겠죠. 또 그런 어머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엄마들은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면 잘 못 들으시는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엄마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신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치면 안 돼요. 내가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하거나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엄마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로 엄마 나 속상해 나 좀 믿어줘 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엄마 계속 묻고 싶어? 나 했어.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연으로 우리 엄마의 안 좋은 모습을 글로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많이 만났을 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얘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불편함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당연한 감정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 상대방을 미워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언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 풀고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또래에게 얻는 또 힘이 있고 우리가 꼭 해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 불편함을 언어로 혹은 이렇게 사연처럼 글로 표현을 하기만 해도 그 불편함의 가스가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일기 쓰기.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는 것부터가 엄마와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맞아요. 큰 친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렇게 사연 보내주기 진짜 어려운 주제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어려운 주제 용기 내서 보내준 친구 너무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또 많은 사연 나눌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네. 건 친구처럼 느끼는 이 감정은 친구만의 감정이 아니라 맞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네. 다만 이거를 표현을 하느냐,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말할 수 없어, 이렇게 꽁꽁 숨기느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우리 친구랑 눈 맞춤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이 사연 보내준 친구와 네. 눈 눈 맞춤. 맞춤 하세요. 안녕. 안녕.